사내에 올리브영이 있어요? PS가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영어가 중요한 질문이군요. 들어와서 보니 더 바쁘더라. 안녕하세요. 원생이가 알려줄게요. 네, 원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금 4년차로 지금 근무 중이신 선배님께 여러 가지 이제 직무나 회사 또 취준 이야기까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 하고 싶으신 간단한 소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년차 2021년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이공계 직무 현직자이고요. 지금은 공정개발과 공정기술을 고객사로부터 이전해서 저희 쪽 공장에다가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그게 MSAT 직무? 네, 맞아요. MSAT에 있어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직무로 알고 있거든요.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MSA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니어팩처링 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 이렇게 사이언스도 들어가 있고 테크놀로지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거 뭔가 이렇게 연구 노트 작성하고 그리고 고객사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우리 회사 자체가 CMO 회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 쪽에 맞춰가지고 이전해오는 걸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SOP도 있을 거고 로 매터리얼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고객사만이 가지고 있는 공장 설비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장과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로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이 있을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도 있는데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최적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으로 해도 고객사가 만드는 그 프로덕트랑 퀄리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는 보증해주거나 그런 기술적인 조언을 저희 안쪽으로 생산부서나 품질부서한테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들어가게 되면 실험 업무보다는 문서 업무, 표준 작업지 시서나 아니면 SOP라고 하는 스탠더드 아퍼레이팅 프로시저를 기술하는 그런 문서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문서 업무예요. 그럼 이 SOP 문서 같은 거 많이 쓸 때 다 영어로 하시나요? 그렇죠. 고객사나 저희나 또 규제기관 결국에는 그 제품의 출하를 승인하는 모든 규제기관들은 영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말도 영어로 하고 문서도 영어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영어가 중요한 직무였군요. 네. 그럼 혹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선택해서 입사하는 게 아니라 와서 배정을 받잖아요. 그럼 혹시 원하시던 직무로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MSAT이 가고 싶었고 그 안에서도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제가 면접도 따로 보고 그 안에서 또 영어 회화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지만 좀 돌아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합격을 하고 나서 지망을 하고 나서 그 부서에 있는 현직자분들께서 자소서나 이런 것들 검토를 하시고 거기서 또 면접을 또 보셔서 그 직무에 괜찮은 분들 뽑는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세요. 사내의 직무 전환이나 직무 순환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본인이 정말 희망하는 그런 직군이 있다. 직무가 그러면 있다. 계속해서 부서장분들이랑 협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식 절차로서 잡포스팅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시 보통 몇 년을 버티면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직무로 갔다가 내 원하는 직무로 갈 때까지 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많은 특히 신입생으로 오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처음에 배치를 본인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데로 갔다가 계속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하지 않는 커리어 쌓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한 3년차 정도부터는 잡포스팅이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부서장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직무 이동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 아무리 늦게 가도 4년차 정도에는 잡포스팅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원하는 부서를 찾아가시는 걸로 많이 봤었죠. 그러면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오히려 그리고 저는 신입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공정 오퍼레이터 경험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펑션인 공장에서의 일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작을 공정 오퍼레이터로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MSAT 업무의 일환으로 고객사분들을 데리고 공정에 들어가서 견학도 시켜드리고 또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고객사분들이랑 같이 참관을 들어가요. 그래서 고객사분은 그거를 감시할 수도 있고 조언을 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분 옆에서 현재 프로젝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를 공장에서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때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지? 또는 저 베셀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잘 모를 때가 있죠. 제가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회사에서 좀 장기적으로 있고 싶다. 또 더 나아가서 바이오 산업에서 좀 오래 있고 공정 싶다. 오퍼레이터로 처음 들어가는 그렇게 게 많이 깊이 들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생산 직무가 막 교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기피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신입사원이라면 이걸 한번 겪음으로 인해서 훨씬 시야가 넓어지고 나중에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직무를 원래 MCS를 원하셔서 갔는데 생각하셨던 거랑 이분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게 방향이 아니야 했던 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 먼저 저희 회사가 CMO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개발하거나 아니면 뭔가 구축하는 플랫폼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의 100%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과정에서 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쓸까? 아니면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쓸 때 플로우 레이트를 좀 올리면 안 되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험을 하다 보면은 공정 변수를 바꿔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꿔보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고객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MSAT이라는 부서가 다른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주도적이고 또 그들만의 어떤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서이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약간 수동적인 위치에 많이 놓여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인 거에 있어서는 가장 첨단에 서 있는 기술 이전을 받아오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부서에서 연락이 와요. 구매팀, 퀄리티 컨트롤, 생산 이런 데서 공정 변수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공정 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술적인 조언을 많이 구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할 때가 좀 많죠. 왜냐면 저희 기술이 아니니까요. 고객사에 다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면접관 입장에서 본다면 MC의 직무에는 이런 역량이 필요했어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사이언스가 들어가 있는 부서죠. MCC.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 특히 대학교에 다니시는 학부생분들께서는 뭔가 연구적인 거를 또는 실험적인 어떤 역량이 많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 이전을 받아오고 사내나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담당하는 그런 부서니까 실제로 많이 필요한 역량은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부서들과 합의해서 문서를 만들어내고 그 문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며 그리고 저희 회사가 케이던스가 굉장히 짧거든요. 즉 프로젝트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게 되고요. 문서 기한을 지키면서 합의를 다 만들어내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저한테 쏟아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꼼꼼히 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리뷰가 날아왔을 때 그것들을 잘 반영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역량이 필요한 직무인 것 네, 멀티태스킹이 좀 많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MC 듣기만 해도 좀 멋있는 직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우 힘들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잘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고 이제 회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복지나 워라밸이나 연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연봉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선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국내에 있는 바이오 업계, 특히 바이오 파마슈티컬 이렇게 바이오로직스를 만들어서 DS나 DP를 고객사한테 전달하는 그런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유한양행이나 동아제약처럼 제네릭을 만드는 합성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업계도 있는데 그쪽이랑 비교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이 얼마나 받는지까지 못 들어서. 하지만은 동종업계에서는 많이 받는 축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요. 제가 이거를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저희 회사는 PS라고 하는 장기 상여금 같은 게 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연봉 수준이 매해마다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럼 혹시 PS가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살짝 여쭤봐도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연봉이 낮게 나올 때는 10분의 1 정도, 높게 나올 때는 그래도 4분의 1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더 이상은 함구하겠습니다. 네. 내부정보다 보니까 상당한 규모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걸 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주 52시간 자율근무제를 도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늦게 출근하거나 또는 일찍 가는 거 가능하고요. 또 회의가 잡혀있지 않다거나 하면은 연차 쓰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물론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교대 스케줄에 맞춰서 근무를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MSAT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또 프로젝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침에 8시까지 가서 눈치 보거나 아니면 막 퇴근 시간 늦는데 다른 사람들 안 가나 눈치 보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근무 시간이면 본인의 업무만 잘한다면 중간중간에 사내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다른 임직원분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사내에 있는 미용실도 있고 저희가 올리브영도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혀 제약받지 않아요. 오, 사내에 올리브영이 있어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저희가 복지동을 굉장히 크게 한번 지었어요. 올해 한 7월 정도에 바이오 플라자 2라고 하는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안에 정말 마을처럼 모든 필요한 시설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은행이나 병원이나 약국이나 헬스장도 진짜 엄청 크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집에 안 가도 되겠다. 밥도 주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동사무소도 되게 근방에 있거든요. 행정 처리 같은 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은 저희가 규모가 크고 직원 수도 많고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경영진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밥 진짜 잘 나와요. 점심시간에 메뉴가 한 6, 7가지 정도 되거든요. 와서 오늘은 뭘 먹어볼까?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도 가지고 있죠. 사실 집밥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회사를 와서 알게 된 이 회사의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이 있으실까요? 회사가 규모가 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도 취준하면서 당연히 알고 들어왔는데 그만큼 바빠요. 진짜 그 캐파를 다 돌려야 돈이 되는 거고 케이던스를 채우지 못하면 즉 작업 일수가 1년에 꽉 차 있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유지 보수 비용만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채울 만큼 그리고 채우고도 상회할 만큼 정말 일이 많아요. 저희가 또 글로벌 중 입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파마에서 연락이 오고 계획을 채우게 되는데 그 니즈들, 그 캐파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미 4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사공장까지 해서 돌리는 것만 해도 전 세계 탑인데 사공장, 4개 공장을 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년에서 6년이 지나면 저희는 바이오 플라자 2를 가지고 8공장까지 또 가지게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게 저희의 장점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있고 다른 유관 부서들과 협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입사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협업도 많고 임시 TF 같은 걸 구성해서 그런 쪽에서 제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맡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점은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는 게 그래도 정말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도전을 쉼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기 발전에서 되게 좋지만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서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많은 긴장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혹시 초과 근로는 어느 정도로 많이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시간까지의 초과 근무 오버타임는 추가 금액을 받지 않고요. 그 이상으로 근무를 했을 때 추가금을 받게 되는데요.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캠페인 직전이나 바쁜 시즌에는 주 5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럼 거의 하루에 2~3시간 정도 야근을 하시는 거고 거의 밤 9시, 10시까지는 야근을 하게 될 수 있다? 저희가 바이오 산업이다 보니까 세포를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즉 24시간 동안 업계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생산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밤새서 대기하시거나 밤새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 8to5 아니면 9to6를 하겠다. 그거를 바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그러한 기대는 부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야근이나 또는 정말 밤샘 작업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불사하고서라도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많이 가지신 분이 들어오시는 게 저희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삼성이 바쁘다는 걸 누구나 어느 정도 상상은 했지만 들어와서 보니 더 바쁘더라. 더 정신없는 사생활이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임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고 계세요. 취미를 하신 분들은 열심히 취미를 즐기시고 계시고요. 또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암암리에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공 공부를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계에서의 일, 바이오에서의 일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쪽 관련된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임직원분들의 학력 수준이나 어학 실력이나 이런 게 되게 높으세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명문대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명문대 출신이신 분들 발에 채일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영어도 저도 원래 대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좀 했다라고도 했었는데 원어민급으로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전에 직면해 있고 저를 또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살죠. 취업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원 동기 문항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회사의 지원 동기를 혹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셨는지? 저도 자소서 첨삭이나 아니면 채용 쪽이랑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자소서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그분들을 평가하는 채용 쪽에서의 평가자분들이랑 교류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랬을 때 느꼈던 지원 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바는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마치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기 위해서 약간 꼬시는 느낌이죠. 나랑 사귀어야 돼? 라고 어필하는 것처럼 나는 꼭 이 회사를 가야만 해. 다른 회사들이 대체제로 있을 수 있지만 이 회사가 아니면 나한테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본인만의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조사가 있다거나 회사를 들어와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된다거나 본인의 성격과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매칭이 돼서 난 이 회사 꼭 가야겠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더 잘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삼성바이오직스가 글로벌적인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적히면 사실 이름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다른 회사를 바꿔버리면 그 회사 가고 싶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뽑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학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본인만의 어떤 성격이 될 수도 있을 그것들이 텐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점으로 차별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뽑아라 라고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 뽑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어떤 경험들을 어필하고 어떤 지원 동기를 어필하고 하셨는지?